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모시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시장 전반의 재료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큰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죠. 지정학적 리스크. 참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것인데 달러화 강세,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커지는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에 좀 힘이 실릴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여튼 이런 불확실성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럼 안전자산 선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긴축을 해야 될 필요는 줄어드는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은 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네. 반대로 12월은 인상 확률이 약간 높아져서 오히려 한 34%,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20%대에서 올라왔죠. 그 얘기는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긴축의 필요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네. 장기화 시에는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동시에 두 가지 생각들이 같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쏟아지는 외신들 지켜보면서 앞으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자, 우리 시장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6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상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매수 반전이 일어날까요? 당장은 쉽지는 않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불안한 상황이고 이게 언제 어디까지 갈지를 사실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위험 자산에다가 적극적으로 돈을 넣어두기가 곤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큰 일이 터졌을 때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반전이 필요한데 그 반전이 아무래도 이런 위험 자산 선호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불확실성 제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조금 더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환차익을 생각하면 지금 사야지 더 늦게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예.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환율은 1,350원 안팎에서 등락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유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 8월 이후 9월, 10월 증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2,400선, 코스피 2,400선이 일종의 지지선 비슷하게 딱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2,400을 바닥으로 보고 이 터치하는 순간에 왔을 때는 좀 모아가는 전략, 이게 유효할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을 약간 깨고 내려간 한 2,380 정도면은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가 되는데 이 0.9배란 게 뭐냐면은 작년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저점의 기능을 했던 게 0.9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만 아니라면 아마 2,400 정도는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악재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쭉 한번 빠지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기간은 좀 짧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려면은 이익이 줄어들고 긴축이 더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2,400 정도는 저점으로 보자. 그러고 좀 더 긴 호흡에서 좋아 보이는 주식들로 사모아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 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더 반등하는 단계에 와 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 이익이 올해가 제일 나쁜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1분기가 제일 나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점점 좋아지는 국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사실 반도체만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보면은 내년까지는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이면은 지금이 피크아웃을 하기, 주가가 꺾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만 아니라면은 지금보다는 좀 높은 구간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 악재가 해소되면은
그 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그런 점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그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살짝 얘기하셨는데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 약세장 와중에도 그래도 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업황 반등 부분은 신조짐은 있지만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좀 받쳐주는데 힘을 준 건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공장으로 좀 장비 도입하는 것들을 좀 유예해 주는 거를 더 길게 무제한으로 연장해 준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라는 거는 산업의 특성상 계속 이제 그 점점 미세화 공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만 신규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분야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 공장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반도체 전체 생산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공장이니까 이 부분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비교적 잠정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이 실적 시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 있고 또 실적 발표가 두려운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분류가 됩니까? 예,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에 3분기 실적 전망이 올라간 분야들을 보면요. 일단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건설, 기계, 조선, 그리고 미디어 이런 기업들, 뭐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좀 상향되고 있고 반면에 하향된 업종들을 보면요. 운송, 철강, 화학 이런 분야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은 이 수요처가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은 그래도 경기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부동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수요처가 어느 쪽에 있는 산업이냐를 가지고 좀 옥석가리기를 해보면은 3분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동차도 한동안 시장에서 크게 빚을 못 봤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실적 호조로 다시 관심을 받는데 상황인지라 좀 힘을 못 봤는데요. 이제 현대 기아차 좀 눈길을 줘도 될까요? 일단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진행을 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쟁 업체들의 생산량도 줄고 신차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들의 물량이 줄어드니까 긍정적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은근히 배당을 좀 주는 회사인데 이제 4분기를 맞아가지고 배당 관심들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또 수급이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거를 얼마나 긴 호흡에서 볼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파업이 끝나고 나면 생산량은 정상화되고 신차 가격도 돌아올 테니까 그런 경합성이 다시 나중에 높아질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은 조금은 방망이를 짧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3분기는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에 저조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4분기에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도 실적을 좀 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4분기는 일단 뭐 연간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들을 대거 떨구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4분기 자체 실적에 대해서는 주목도는 좀 떨어지고요. 내년도에 뭐가 좋아질 거냐라는 관심들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치가 최근에 올해 대비 내년이 실적이 늘어날 거로 많이 전망되는 기업들이 반도체가 대표적이고요. 그 이외에도 IT 하드웨어, IT 가전 이쪽인데 그 얘기인즉슨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내년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10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2달 반 남았는데 연말까지 투자 전략 이거는 뭐 지금 워낙 벌어지는 불확실성들이 많다 보니까 예. 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좀 불확실성을 야기한 요인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라던가 뭐 그 과정에서 올라간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장기화되고 정말로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정세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라갈 거라고 염두에 두고 밑에서 사모으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떤 주식들을 사모을 거냐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별로 인하 안 해줄 거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고금리 상황이 좀 장기화된다고 생각하고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먼 미래에 있는 실적을 지금 확 당겨와야 되는 아직 돈 못 벌고 있는 성장주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 쪽으로 익스포저가 있는 성장성 없는 분야들도 지양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실적의 가시성이 있는 분야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에서 보여주는 미국 향으로 수출 잘 되는 기업들 그리고 내년도에 좀 이익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는 IT 분야들 이런 쪽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4분기 중에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